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이 왕할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이 두 개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저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날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따로. 제가 귀차니즘 때문에 자주 올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는 올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는 두 개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언제 올린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목표가 많으면 일주일에 두 개, 최소한 하나는 올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올린 영상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생하고 극하는 거는 설명을 했는데 왜 생하고 극하는지는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목, 화, 토, 금, 수. 이거 오른쪽으로 한 번씩 생하잖아요. 이거는 목이 화를 생하는 거는 땔감이죠. 목이 장작이죠. 그렇게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하는 거고, 화는 장작이 타면 재가 되잖아요. 그 재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한다고 해요. 토가 금을 생하는 거는 철광석이든 암석이든 그런 게 원래는 흙에서 시작하잖아요. 흙이 오랜 시간 땅속에 묻히고 압력을 받아서 그게 암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금이수를 생각한다는 건 안반수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안반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가 목을 생하는 거는 너무 쉽죠.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목이 화를 생하는 건 땔감, 나무가 땔감이 돼서 불이 붙어서 화를 생하는 거고, 화가 토를 생하는 건 그 재가 결국 토가 되고, 토가 금을 생하는 건 그 흙이 오랜 세월 그 압축의 과정을 거쳐서 돌이 되고 암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금이 수를 생하는 건 안반수, 수가 목을 생하는 건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불은 아니고 진짜 목은 아니, 진짜 나무는 아니잖아요. 진짜 화는 아니고 진짜 토는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생활의 관계를 따지면 그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극하는 거는, 근데 극하는 게 좀 재밌어요. 생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생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목이 화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하는 느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신 분이 화를 보면은 자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으로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로 인간관계를 볼 때
목이 신부는 화를 자식같이 예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막 자식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생각하는 느낌인데, 제가 재밌는 게 생각하는 건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모기토를 극하는 거는 땅에 나무가 뿌리를 박는 거잖아요. 그거는 토이신 분 입장에서 목인 분이 사주 원국도 통하는 얘기고 사람 간에도 통하는 얘기예요. 이건 약간 자기가 치매를 당하는 거예요. 뭐 사생활 치매? 그런 느낌으로 누가 와서 뿌리를 박는 거죠. 그런 느낌의 치매예요. 그런 식으로 극을 당해요. 그리고 화가 금을 극하는 거는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따지고 그런 느낌의 스트레스인 관계가 많아요. 토가 수를 극하는 거는 가두려고 그래요. 나를 가두고 소유하려고 하고 막고, 나를 막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금이 목을 극하는 거는, 글쎄요. 근데 금이 목을 극하는 거는 약간 좀 이롭게 봐요. 목은 금극목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이롭게 봐요. 근데 뭐 극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받겠죠, 목이.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극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로워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목화토금수 중에 수가 화를 극하는 게 제일 심해요. 아예 불을 꺼트리는 게 수가 화를 극하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 게 수가 화를 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할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화는 수한테 극을 당하면은 심하게 당해요. 그리고 금이 목을 극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극을 당해도. 약간 극을 당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생하는 것도 뭐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발현되는 게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극을 당하는 게 좀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는 거는 약간 좀 침해당하는 거. 자기의 지역, 나의 나의 공간이 침해당하는 느낌으로 목이 토를 극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화가 금을 극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화가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느낌이고, 토가 수를 극하는 느낌은, 이게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막 제어하고 가두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막으려 하고, 수의 재능을 토가 억압하고 막으려 하고 가두려 하고 감금시키다, 그런 느낌이에요. 금이 목을 극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임상이나 제가 이해한 느낌으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금이 목을 극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 느낌인데,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안 좋아요. 화가 완전히 당하죠. 못 해봐요, 화가 수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무능해지고 쓸모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불을 끄는데 어떻겠어요. 아예 끝나죠.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안 돼. 따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생하는 것도 뭔가 있겠죠, 다른 게. 근데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아직 아는 부분이 아니라 생하는 것도 각각의 느낌이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명리가. 명리라는 거 자체가. 10분이나 했네, 쓸데없는 걸. 그런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웃긴 게 있어요. 어떤 게 웃기냐면은 토가 수를 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웃기거든요. 왜 웃기냐면은 저 얼마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술토하고 축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쓰나? 얘들은 사실은 그 수를 극하지를 못해요. 술토하고 축토는. 왜냐면은 이 술토는 유금에서 신유술 해. 그러니까 이 유금 금에서 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얘는 금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속으로는 수죠. 그래서 얘들은 극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지가 만약에 이 토다. 그런데 만약에 시지가 자수다. 보이시나요? 자수다. 그러면 사실 술 같은 경우에는 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에는 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을 안 해요. 끼리끼리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지고 이게 시지로 보면은 축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식을 극하는 것 같은 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내가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혼내줘라. 그래서 알았어 내가 혼내줄게 이러고 혼을 내는 척을 하면서 사실은 자식하고 같은 편인 거예요. 너 왜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라고 화를 내놓고 뒤에 가서는 아이스크림 사주는 야 엄마한테 말 잘 들어 엄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수하고 축토는. 그리고 술토하고 만약에 이게 술토고 이게 자수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그걸 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사실은 생을 해준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너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를 안 해? 라고 화를 냈을 때 자식이 알아듣고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려면은 토극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를. 토극수를 모르면 모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이게 다 이런 토극수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토극수라는 걸 알아야지 사주 원국이나 뭐 대인관계나 그런 데에 있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토가 수를 극하려는 걸 알아야겠죠. 결과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토극수지만 토극수를 못하는 경우는 천간지지 강의 들어갈 때 따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된다. 그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발현되는지 자기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그 구독자 분의 질문이 2개였는데 방송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2번을 하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모기를 못 잡겠네요. 그 모카토금수 이게 왜 모카토금수가 되냐 그런 부분 잘 설명드릴게요. 나무가 활을 생하는 건 땔감, 장작 그런 느낌으로 활을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는 건 그 재들 나무가 타서 그 재가 남은 게 결국은 흙이 된다.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한다. 토가 금을 생하는 건 그 흙이 오랜 세월 압축되고 쌓이면 돌이 되고 암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한다. 금이수를 생하는 건 안반수 돌에서 물이 콸콸콸 그런 느낌이고 수가 목을 생하는 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나무에 물 주는 느낌. 근데 이 생하는 것도 다 다르긴 하는데 또 해석해보면 되겠죠. 뭔가 나오겠죠. 근데 뭐 지금 이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흥미를 느끼는 건 극하는 부분. 목이 토를 극하는 건 나의 영역을 침범한 느낌. 왜냐면 흙에 뿌리를 내리니까. 뿌리가 흙한테 침범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고 화가 금을 극하는 건 그 액세서리나 뭐 그런 금 같은 거를 불러 녹이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토가 수를 극하는 거는 토가 그 막 댐이나 물에 토가 물이 토에 흡수되는 그런 느낌. 가두려고 하고 댐 저수지는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토가 극하면 답답하겠죠. 금이 목을 극하는 건 괜찮아요. 좋아요. 뭐 도끼로 나무를 팬다라고도 하는데 금이 목을 극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목한테 이로워요. 그런데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불을 꺼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적어드릴까요? 목이 토를 극하는 건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읽을게요. 적을 필요도 없죠? 제가 말한 건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저의 명알목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구독자 분들에 있어서 그 이해 안 되는 강의는 안 해야겠죠?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 주셨던 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게 뜨지? 오늘 할 거 들어갈게요. 오행이 가족 왕국에서 왕할 때 특징. 이걸 왜 하냐면요. 그 사주 원국을 보면은 오행이 골고루 있으신 분도 드물 뿐더러 어떤 게 왕한 경우가 많거든요. 목이 왕하다. 저 같은 경우에 수가 왕하죠. 그래서 그런 사주를 볼 때 어느 정도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목이 왕한 분, 금이 왕한 분,
목화토금수 왕한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딱 봤을 때 아, 약간 이런 건 깔고 간다, 약간 이런 특징은 있겠구나 그 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은 아니죠. 사주를 보진 않아요. 사주를 보는 사람 보긴 보는데 그렇게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남의 사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볼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들어갈게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목화, 토, 금, 수. 20분이나 했네요. 목은 다른 거 없어요. 키워드 딱 두 글자씩, 두 글자 아닐 수도 있는데, 목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 이거 안 넘어. 죄송해요. 이 왕하다는 거는 사주 원국에서 3개 이상일 때 왕하다고 해요.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 왕하다고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주 원국 보면. 어쩌 한쪽으로 쏠린 사주. 3개 이상일 때 왕하다고 하고, 또 들어가야 될 거는, 왕한 오행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어해 줄 게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극하는 거. 목이 왕하다고 하면은 오행 배웠잖아요. 금극목. 금이 밸런스를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목이 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이 그걸 제어해 줘야겠죠. 제어를 못 해주면은 이 목이 사주 안에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모강한데 예를 들어서 금이 제어를, 금금목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모광 수왕이다. 그럼 목이 생을 받아서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없고, 목이 왕할 때는 이 사람이 금이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그 모광한 게 제어가 되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사주 원국에서. 이걸 먼저 들어가야 되나? 이거를 먼저 모광한 분의 특성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맞는 순서 같아요. 키워드는 사람이에요. 딴 거 없어요. 사주 원국에서 목이 3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 좋아하는 거, 술자리 좋아하고, 인간관계 좋아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사주 원국 폈을 때 목이 3개 이상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간관계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즐긴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목 3개 있으면은 사람 만나고 막 그런 걸 좋아하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으로 제어가 되면은, 금은 냉정한 거거든요. 냉정한 거니까 제어가 만약에 안 되고 목만 있거나, 특히 수가 또 왕하거나 수가 있어서 목이 너무 미쳐 날뛰면은, 이게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하고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한테 휘둘리죠. 그래서 너무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면 단점이 또 그렇게 크게 돼요. 근데 금이 밸런스가 맞아서 금이 목을 적당히 쳐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냉정하거나 그런 게 있겠죠. 아니다 싶은 인간은 쳐내겠죠. 나를 괴롭힌다라는 인간은 쳐내겠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극한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는. 목이 3개 있고 금이 3개 있으면 0이냐,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이 특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목이라는 특성도 있고 금이라는 특성도 같이 있어서
금이란 특성이 목을 제어에게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금이 있어서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 좋게 발현되는 거죠. 물론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좋게 발현돼요. 제어해 주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왕할 때는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극하는 게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목이 왕할 때는 금의 밸런스를 보고, 화가 왕할 때는 수의 밸런스를 보고, 토가 왕할 때는 목의 밸런스를 보고, 금이 왕할 때는 화의 화극금이니까 그런 극하는 거, 수면 토겠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제어를 해주는 이 왕한 오행들이 미쳐 날뛰지 않게. 잠깐 너무 딴 데로 샜죠. 그러니까 목이란 거는 키워드가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본인이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화는 사회성이에요. 사회. 별거 없죠. 뭐 좀 세속적인 거죠. 사회활동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출세욕 있고 재물욕 있고. 일단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또 지나가게. 토는 융합이에요. 융합이란 거는 사람하고 잘 섞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금은 냉정? 냉철? 냉철로 갈게요. 키워드는 기본적인 거예요. 냉철한 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나쁘게 보인다. 나쁜 건 아닌데. 인내력, 뭐 그런 거, 정확한 거, 그런 느낌이고, 수는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수왕하거든요. 좋게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어렵네요. 처세력인가? 처세력? 처세로 갈게요. 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처세 아인가 어인가 모르겠다. 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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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가? 처세력.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외워요. 이거를 외우고 나중에 부가 설명드릴게요. 목은 사람. 쉽잖아요. 화는 사회. 토는 융합. 금은 냉철. 수는 처세. 안 어렵죠?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고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목은 사람인데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계절로 설명해드려요. 계절하고 나이대로 설명해드려요. 이게 나이대거든요. 계절이면 봄이고, 나이로 치면 어린애예요. 어린이. 그리고 화는 여름이고 청소년이에요. 그 토는 얘는 없어요. 얘는 중앙이잖아요. 토는 항상 이상한 애예요. 금은 중년이고 좀 노련한, 이렇게 했구나. 가을이고 중년이고 노련한. 이건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수는 겨울이고 노인이에요. 이 느낌으로 설명하면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특징으로
보면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목은 봄이고 어린애니까 감성적이고, 어린애니까 그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어린이니까 인간관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고 놀고 싶은 마음, 그리고 1차적 욕구,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막 이제 어린이 막 그 사람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솔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그냥 설명이 어려워. 그 목이 있으면 직업을 가져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목이 왕하면은 그 인간관계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돼요. 사람 만나고 막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목이 왕하면은 그 사람한테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이 없는, 만약에 사주팔자에 목이 없다 그러면은 몇 분 되냐? 아우, 시간은 가는데. 목이 없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세요. 목은 사람? 어떡하지? 어떡하지? 꼬여버렸네. 어떡하나. 실시간이 안 되니까. 구독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못할지 걱정이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목은 사람을 키워두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어린이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다. 그리고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직장을 가져도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어때요? 뭐 어른스러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화는 재물욕과 그 출세욕, 그런 게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화가 왕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토는 얘는 이상한 애죠. 중앙에 있어서 토가 왕하다라는 거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보존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만 잡다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토예요. 그래서 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하고 비슷하죠. 사람이죠. 중심에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중재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토가 왕하다 하면은 토가 왕한 분들은 중재, 융합, 보존,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은 답답하죠. 특히 저는 신금이라서
토왕하신 분들 보면은 답답해요. 좀 느려요. 토는 느린 구간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토는 융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은 냉철하죠. 가을, 계절을 보면 가을이고 중년이잖아요. 이거는 중년 정도 되면은 이제 철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장으로 봐도 중년 정도 되면은 자기 의무나 그런 책임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고 생각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 왕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는 안 끼치려고 그래. 내 책무, 내 의무, 내가 맡은 바, 그러니까 내 직책에 따른 일은 다 하려고 하는 게 금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폐는 안 끼치는 사람들이다. 서포트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냉정해요. 냉철하고.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본인의 의무나 본인의 책임, 본인의 역할은 다 하려고 하고 민폐는 안 끼치려고 해요.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은 내가 냉철하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알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한 분들은 내가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바라죠. 그래서 나한테 해가 된다, 철이 된다, 그 철이 없다, 그 사람이 그러면 냉정하게 끊어버려요. 그런 냉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만큼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만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금왕절생이에요. 금이란 요소가 그래요.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 냉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게 금이 왕한 분들이세요. 제가 아까 왕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월지 금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사주상에 금이 왕하다 하면 칼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가 왕하신 분들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니까 약간 철학적이시기도 하고 일을 안 일을 안 하려고 좀 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처세술도 강하시고 노인이에요. 그냥 이걸로 보면은 시기로 보면 노인이라서 수가 왕하신 분들은 일단 머리가 좋아요. 수가 지혜도 되거든요. 머리도 좋고 가성비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일단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에서 많이 버는이 주 목적이 아니라 조금 일하는 게 주 목적이 돼요. 오늘 강의 너무 복잡한가요? 이해하기 너무 힘든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생겨요. 걱정이 마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확실히 해야겠어요. 목은 사람, 사람의 키포인트, 화는 사회, 토는 융합, 금은 좀 냉철하게 보일 수 있다. 수는 처세술이 강한데 사실은 처세술도 있고 그 자기 이익, 자기 권리 그런 거 잘 찾고 좀 노인 같다.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고 자기 권리 잘 찾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장 사회생활로 보면은 목은 자기 좋아하는 일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는 그 직장을 가져도 목은 내가 좋아하는 직장 가지려고 하고 화는
돈 많이 주면은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고 내가 출세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토는 얘는 그냥 얘도 사람이 중심이에요. 토도 얘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약간 리더라고도 하는데 얘는 중앙이라서 이 목화 금수가 모이는 데가 토예요. 근데 본인이 잘해야겠죠. 본인이 사람을 모아서 그걸 지혜롭게 잘 이끌면 리더고, 잘 못하면은 안 좋은 게 토예요. 자기가 넘어갈게요. 금은 좀 냉철할 수 있다.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중년이기 때문에 냉철하기도 한데 서포트예요. 다른 사람 백업하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금이 왕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민폐를 안 끼치고. 직장을 가져도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하는 게 금이 왕한 분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책무를 다 하는 게. 다만 그런 나의 책무,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자신의 의무나 책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냉철하게 쳐낼 수도 있는 게 금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칼이에요. 자기한테도 칼, 남한테도 칼. 그런 게 금이에요. 수왕한 사람들은 노인네예요. 이분들은 직업을 가져도 편한 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편한 거. 조금 일하면 편하게 일하는 거. 직업을 가져도.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가져도 자기 맡은 바의 일은 잘한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금은. 시계바늘처럼. 뭐 계획적이고. 그런 느낌이고.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그 왕절생 넘어갈게요.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모광절생은 어린애라서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정말 어린애예요. 속도 없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진짜 아이로 보면 돼요, 모광절생은. 그래서 그 모광절생이다 그러면은 아이로 보면 돼요. 깊이 속이 없어요. 그래서 막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딱히 따로 막 그 깊은 생각이나 그런 게 없어요. 모광절생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고 그냥 아이 같다. 귀엽죠? 예쁘죠? 그런 느낌이에요. 모광절생은. 이 모광절생이 두려워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는 거, 그런 걸 두려워해요. 이 모광절생은 월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어난 월지가 그 목에 해당하는가? 임묘진.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광절생이라고 그런가요? 귀엽죠? 사람이 중요하고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화왕절생은 정말 성실하신 분들. 그리고 토왕절생이 없죠. 진토면은 봄이고 모광절생이고 그렇게 보고, 미토면 화왕절생이고 술토면 금왕절생이고 축토면 수왕절생으로 보시면 돼요. 토는 이상한 애예요. 금왕절생이 제일 깝깝해요. 이분들은 서포터예요. 남을 너무 배려하고 남밖에 안 봐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참 본인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너무 타인만 보고 본인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왕절생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철학적이기도 근데 느낌이 달라요. 모광절생이랑 수왕절생이랑. 얘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삶이고, 얘는 수왕절생은 늙은이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사는 그런 느낌. 오늘 방송 어디서 뭐가 잘못했지? 이상한데. 굉장히 꼬였는데 어디가 꼬였을까? 큰일 났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가 이상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총정리를 하면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죠? 라는 희망으로 총정리를 해볼게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3개 이상 있으면 왕한데, 목이 왕하다 그러면 이분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 같은 사람, 1차적 욕구가 강하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내가 즐거우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목이 왕한 사람이다. 포항절생은 청소년, 여름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사람, 내가 사회성이 있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출세하고 싶은데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토왕절생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토왕절생은 사람을 융합하고 품고 보존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 느낌이고, 금왕절생은 자기 할 일은 똑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금왕절생은 좀 정확한 사람이에요. 금왕절생이라고 그랬죠. 금왕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왕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3개, 4조 원국에 3개 이상 있는 사람. 금이 왕한 분은 좀 냉철하고, 근데 금이 왕한 분은 냉철한 만큼 자기 일도 잘하고 정확한데 잔인할 수 있어요. 칼 같을 수 있어요. 맺고 끊는 게. 대신에 금이 왕하면은 좀 인내나 그런 게 있다고도 해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수왕절생은 자기의 권리, 그러니까 수왕절생은 똑똑한 거예요. 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목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간단하게. 화는 돈 좋아하는 사람. 토는 그냥 중재자, 사람이 모이는 사람. 금은 자기 딱 냉철한 사람, 내 할 딱 제대로 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자르고, 칼이에요 금은. 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가 왕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월지로 보면은 태어난 달이잖아요. 태어난 월이잖아요. 이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월지로 따지면 토는 없어요. 목이면은 속 없는 사람, 아이, 어린이, 그냥 놀고 싶은, 귀여운 그런 느낌이고, 화는 관성이 많아요. 이 사람은, 화는 그 자기만의 잣대가 있고 룰이 있고 사회의 그런 그 관념, 틀,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지? 자기만의 틀이 있는 사람, 사회적 관념, 룰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강요하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출근 9시다 이런 관념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9시에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인 거예요. 화는 그래요. 자기 관념이 있고 자기가 그 관념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지만 그 관념을 잣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화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왕절생은 보이는 대로 믿어요. 말하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사람이에요. 화왕절생. 화왕한 사람이 아니고요. 금왕절생은 이 사람은 너무 서포터. 내가 타인만 있고 나는 없는. 너무 타인에게 맞추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수왕절생은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이 화왕절생하고 똑같이 자기도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화왕절생은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딱딱하고 너무 고지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잣대를 딱 들이대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수왕절생도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수왕절생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잣대를 딱 들이대요. 너 그냥 무조건 나빠. 너는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너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러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범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그럴만 했군. 이런 사람이 수왕절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이게 왕절생이랑 왕한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왕절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월지란 게 사회의 촉발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회에 있어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목에 왕하면은 그 특성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왕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 인간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게 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리 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인간관계를 절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게 목 없는 사람이에요. 저죠? 제가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목 없는 사람은 감정도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 없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죠. 상대한테 미움받는 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뭐가 없다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감정이 없고. 그래서 목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본인도 감정이 없고 본인이 감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것도 없겠죠. 그런 거고 화가 없는 사람은 사회성이 없겠죠. 제가 화가 없죠. 사회성이 없죠. 사회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 느낌이에요. 토가 없는 분들은 융합하려 하고 싶지가 않겠죠. 누구한테 맞추려 하고 싶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람이 되겠죠. 금이 없는 분들은 냉철함이 없겠죠.
쉽게 말해서 잔인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고. 수가 없는 사람은 처세력도 없겠죠. 수가 있어야 백수도 돼요. 마음 편한 백수. 수가 있어야. 수가 없으면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자기 그 이익 찾고 그런 거기 때문에 처세술도 없고. 수가 없으면, 수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수가 없는 사람은 좀 처세력이 없다라고도 보고 좀 지혜가 없다라고도 봐요. 그런데 수가 없으면은 지혜는 없는데 잔머리는 엄청 굴린다라고 해요. 뭐 수가 없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본인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가 없는데 나름 내가 머리를 막 많이 쓴다. 그 쓰는 그 머리가 그 지혜나 아이디어나 그런 처세가 먹혔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가 없는 사람들은 잔머리 아무리 굴려도 잘 안 먹혀요. 그 생각하신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뭐 힌트를 드리자면, 수 없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히겠구나, 아예 믿고 그 밑으로 깔고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목이 왕한 사람이 금이 없으면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냉철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관계. 누가 뭐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내가 싫은 사람인데도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사람 감정을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끊지를 못하고 냉정하게 하지를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화가 있는데 수가 없으면 재물욕이나 그런 출세욕 그런 게 많은데 처세술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보고되기 쉽죠? 욕심만 많고 지혜는 없는 거죠. 토가 많은데 목이 없다. 토가 많은데 목이 없으면은 뭐겠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나한테 몰려들고 어떤 그런 기회는 생기는데 정작 인간관계 자체를 제대로 못하니까 모였다가 떠나가겠죠. 목이 없으면. 내가 인간관계를, 사람을, 그 상대의 감정을 캐치를 못하고 제대로 그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모였다가 다 가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제어가 돼야 돼요. 금이 있으면은 화가 금이니까 너무 냉철해서 화가 사회성인데, 너무 냉철한데 사회성이 없어, 재물욕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냉철하고 많은 거예요. 그냥 까칠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회성이 있으면은, 재물욕 뭐 그런 게 있으면 냉철하긴 하겠지만 그 자신의 출세욕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제재가 되겠죠. 지금 설명 제대로 되고 있나? 수가 있는데 토가 없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었나? 수가 있는데 토가 있으면은 처세술도 있고, 사람들을 융합하기도 하겠죠. 금상첨화죠. 근데 수가 있는데 토가 없으면은, 내가 처세술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사람 융합을 못 하는데 아싸죠 뭐 결국에는. 수만 있고 토는 없으면은 그냥 겨우 내 처세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왕할 때는 밸런스를 잘 봐야 돼요. 좀 느낌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상은
동영상은 크게 별거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목은 사람이다. 화는 사회다. 토는 융합이다. 금은 냉정. 수는 처세, 지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그 극하는 밸런스가 맞아야 제대로 된다. 금극목, 수극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생이 돼서 미쳐 날뛴다고 봐요. 목하고 수가 왕해서 목이 미쳐 날뛴다. 너무 왕해진다. 얘가 너무 미쳐 날뛴다라고 보면은 수가 목을 생하면은 처세술 막 그런 거 그런 게 목을 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세술 뭐 지혜 이런 게 뛰어나서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다랄지 이렇게 하면은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지혜가나 처세술이 있어서 목이 왕해지면은 사람이 더 왕해지겠죠. 인간관계가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극한은 목이 없으니까 별별 인간이 다 들러붙겠죠. 냉정하지를 못하니까 못 끊어내죠. 그럼 결국은 사람한테 휘둘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목이 너무 왕해지니까. 그런데 뭐 실성이나 뭐 위치나 이런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화도 목생화 예를 들어서 목도 왕해서 뭐 사람 인간관계를 좋아해서 화가 더 강해진다라면은 이건 뭐 나빠지나? 수를 극할 필요가 있나? 아무튼 이렇게 목도 왕해서 화가 왕해지면은 재물력, 출세욕이 강해진다라는 건데 너무 강해지겠죠. 인간관계가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얘들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너 뭐 일해? 뭐 어떤 사업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재물력이 너무 왕해지겠죠. 그런데 수가 그걸 지혜나 이런 처세술이 그걸 컨트롤 해주지 못하라면은 재물력과 출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밸런스라는 거는. 다른 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넘었고